안녕하세요. 5월 24일 토요일 기대수가 아니죠. 아기자기 시간입니다. 이게 습관으로 기대수라고 하는데, 네, 아기자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소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번 주에 상태가 안 좋아서 진행을 못했었는데, 코토니온에 대해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하고, 원래 피플 티오렘 이것도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코토니온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코토니온을 네, 지금까지 했던 대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순수 코토니온, 잠시만요. 네, 순수 코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제 복수 행렬로도 쓸 수 있고, 이제 지수함수 형태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복수 지수 함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잠시 제가 그 화살표 같은 게 하나 필요한데, 그, 임에서 잠깐만, 제가 그 생각을 좀 못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세타를 오메가 t로 바꾸면, 이제 지수함수 형태로, 코터니안, 뭐, 초기 상태로도 바꿀 수 있고, 초기 회전 상태로도 볼 수 있고, 이제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연산이 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여러 번,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반사를 곱하기 두 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현철 박사님께서 조금 조언을 해주셔서 키워드를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그 아마도 복수평면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인가? 3주 전에 어쨌든 그 코토니움 미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회전 합성 관련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 그, 배동성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미분 순서가 미분 하는 과정에서 왜 DQ가 곱해지는, DQ, 즉, 미소 커터니온이 곱해지는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코토니움 미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자면 일단 지수함수 관점에서 코토니움 미분을 보면 코토니움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x는 이제 미분하면 지수가 아래로 내려오되 함수 자체는 원래 형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커터니온 Q의 미분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요. 근데 회전 합성 관점에서 이게 그 시간 t에서 qt에 미소 회전 dq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그 관점에서 미분을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DT 이후 시간에 DT만큼 시간 그 시간 t에서 DT만큼을 더한 시간에 이제 그 코터니언에다가 그 미소 회전을 더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코터니언 Q1과 Q2를 하면 어쨌든 이 Q가 2의 그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회전 값이 나오겠다. 그 새로운 회전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그 DQ가 앞에 나오는지 아니면은 DQ가 뒤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역 회전하고 상대 회전으로 나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역 회전과 상대 회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커터니언 큐티에 미소 회전을 추가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쿼터니온의 미소 회전 DQ를 곱하는 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왜 DQ가 앞에 와야 되는지를 저번에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는 앞에 오면 전역 회전이고 뒤에 오면 상대 회전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고, 이제 얘네들은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커터니언 회전 합성에서 이제 그 로테이션 합성 순서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전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테이티비티가 그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래서 X축을 90도 회전하고 Y축을 90도 회전한 거랑 Y축을 90도 회전하고 X축을 90도 회전한 거랑 이제 그 아, 서로 순서가 그러니까 같은 축을 기준으로 계속 회전을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 다른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이제 그 좌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앞뒤를 바꿀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는 그래서 절대 변환, 상대 변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RPY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RPY랑 동일한 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고정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변환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bsolute transformation, 그리고 고정된 기준 좌표계는 global coordinate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상대 변환은 현재 객체의 좌표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역적인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영어로는 local, 그리고 변환 자체는 relative transformation, 즉 상대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아주 쉬운 예제를 보여드리자면, 일단 A라는 변환이 있고 B라는 변환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얘네는 그 매트릭스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 다. 그래서 A가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고 B가 Z축 기준으로 90도 회전시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앱솔루트 즉 전역 변환, 그 절대 변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A에서 B 순서로 그 변환을 할 때 어떤 P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 P라는 벡터에 어, 그 변환과 반대 순서로 이렇게 곱해서 그 전체식을 보면 이제 B, A, 그 다음에 P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변환을 직접 그려보자면 먼저 현재 지금 X0, Y0라는 그 원래의 좌표계가 있고 이 좌표계 자체를 이제 그 A에서 B 순서로 이동을 하면 그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X1, Y1 좌표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전체 좌표계를 그 원래 X0, Y0, 그 앱솔루트 변환, 절대 변환이니까 X1, Y1 파란색 좌표계를 90도를 여기, 이게 B가 Z0 기준이고, A도 Y0 기준이고, 그래서 파란색 좌표계를 회전을 시키면 빨간색 좌표계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B에서 A로 갈 때는 이제 그 역시 거꾸로 순서가 돼서 B 먼저 하고 그다음에 A
변환을 시킬 때는 이제 BA 순서대로 이렇게 거꾸로 또 곱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는 ABP가 되고요. ABP가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그 글로벌 좌표계인 X0, Y0를 먼저 90도 회전시킨, 전체 좌표계, 즉, X0, Y0 기준으로 90도 회전시키면 파란색 좌표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좌표계 기준으로 Y축으로 Y0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빨간색 좌표계 X2, Y2가 나옵니다. 이제 상대 변환으로 볼 때 그 상대 변환 AB 순서대로 곱해주는 걸 생각하면 A, B 순서대로 변환시키는 걸 생각하면 상대 변환은 그 절대 변환과 다르게 화살표 순서가 같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X0, Y0라는 글로벌 좌표계가 있을 때 먼저 A를 적용하면 이제 Y0에 대해서 A는 Y0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글로벌 좌표계랑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파란색 좌표계로 X1, Y1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B 변화는 여기서 Z0로 적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Z1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Z1이 되죠. 그 Z1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90도 회전시켜서 X2, Y2라는 새로운 빨간색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거랑 결과가 같으니까 실제로 변환한 결과도 같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한글로 서술을 하자면 A에서 B 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A를 적용한 다음에 고정 좌표계에서 B를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컬한 변환의 경우에는 먼저 A를 적용해서 회전된 좌표계, 그 X1, Y1, Z1 좌표계겠죠. 거기 기준으로 비회전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곱과 회전 행렬 곱의 동등성을 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전 행렬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코토니온 곡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전 행렬곡, 즉 새로운 회전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은 제가 디스코드에 PDF 파일을 올려놔서 그 파일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N이라는 커터니온의 단위 벡터가 있고, 코사인 세타는 커터니온의, 스칼라 값의 제곱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사인 스타 같은 경우에는 커터니온의 스칼라 값의 퓨어 코토니움 벡터의 크기, 그리고 거기에 2를 곱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저희가 아는 로드리게스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게 로테이션과 로테이션 행렬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일단 전역 변환이랑 지역 절대 변환이랑 상대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여기서 서로 곱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그 지역 변환 같은 경우에는 A, B가 있을 때 A, B 순서로 변환할 때 새로운 순서가 뒤에 오고, 얘는 A, B 순서로 변환할 때 새로운 순서가 이쪽으로 간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건데, 뭔가 어쨌든 드론에 대해서, 드론으로
일단 객체가 아니고 객체를 드론으로 설정하고 드론이 현재 어떤 특정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커터니언으로 0.707 그리고 0.707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각속도 센서 그로 이게 각속도를 측정하는데 그게 오메가고 0이고 0이고 크기가 Z축 기준으로 0.1 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론 자세는 이제 X축 기준으로 90도 회전한 자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제 절대 변환하고 상대 변환 순서로 결과를 볼 건데요. 그, 여기서 아까 QT 플러스 델타 DT에 대해 설명 들었는데, 여기서 DT는 1 정도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일단 각속도 오메가가 글로벌 좌표계로 표현이 돼서, 그 전역 좌표계의 Z축 주위를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QT 플러스 델타 T는 아까 QT 플러스 2분의 1 오메가 QT 곱하기 델타 T라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숫자를 전부 다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0.035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서가 Q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오는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아는 값을 전부 대입해서 QT 플러스 1초 뒤에 뭐 자세를 1초 뒤에 방향 자세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0.035 플러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드론이 있을 때 현재는 드론이 Z축 방향으로 X축 기준으로 90도 회전했다고 했으니까 Z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글로벌 좌표계가 X0, Z0, Y0가 검은색처럼 생겼다면 이제 새로운 Z축은 그러니까 드론 객체의 Z축은 지금 Z0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Z1을 Z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드론이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데, 어, 절대 변환 결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0.035 값으로 생각하면 앱솔루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잠시만요. Z0 방향으로 위로 가고, 그리고 릴레이티브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Z 드론 기준으로, 만약에 잠시만요. 앱솔루트 기준에서 위로 간다.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기준으로 위로 위로가 아니고, 전진한다. 앱솔루트 기준으로 전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얘가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가고, 상대 변환, 릴레이티브 기준으로는 이제 Z 들어온 방향으로, 즉, 에, 아래로 전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샌드위치 연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전에는 한참 이해를 못했었는데, 반사와 뭔가 뭐지? 약간 직관적인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자료들은 디스코드에서 올려놨고요. 그 자료 중에서 특히 연산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4번, 그리고 뭔가 하이퍼스페이스 기반으로 설명하는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아주 유명한 쓰리블로 원브라운이라는 채널의 영상하고, 펭귄이라는 채널에서 그 자료를 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토니온 샌드위치 연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코토니온이 회전한 것이 어떤 코토니온 P, 순수 코토니온 즉 벡터 형태가 회전하려면 앞에 어떤
임의 그 커터니온, 그리고 뒤에 회전을 위한 커터니온의 스타가 붙어야 된다. 이거를 샌드위치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벡터에서 반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M이라는 거는 이제 미러, 즉, 거울 같은 걸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수직하는 거를 n이라는 유닛 벡터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v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는 그 미러 평면 직선에 대해서 그 n 기준으로 여기에 수직하는 수직 벡터 v 펄프와 그리고 패러렐 벡터 패러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벡터를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반사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V 패러렐 벡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V 수직 벡터가 그 원래 V 벡터에서 V 패러렐 벡터를 뺀 형태로 그 연산할 수 있으므로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V는 마이너스 2 V 패러렐 벡터가 나오고, 그 여기서 V 패러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이라는 벡터의 뭐라 그 프로젝션 된 벡터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플렉션 벡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커터니온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요. 지금 결과가 벡터 연산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n을 커터니온으로 나타내면, 이제 스칼라 값이 없고, 벡터 값만 있는, 벡터 값, 극소값만 있는 0,n 유닛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V는 0,v 벡터라는 어떤 퓨어 코터니온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사된 V 프라임 벡터는 0,v 프라임 벡터, 즉 이것도 역시 퓨어 코터니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터니온 곱을 생각하면 일단 NV N이랑 N이랑 V를 커터니온 곱을 한 거랑 V랑 N을 커터니온 곱 한 거, 즉 순서를 바꾼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NV랑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얘는 이제 2의 오메가 세타라고 일단 할 수 있는데, 2의 오메가 세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NV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V, 그 다음에 N 크로스 V라는 결과가 나오고, V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VN, V 크로스 N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닷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테이티브 좌우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N 크로스 V랑 V 크로스 N은 서로 non 커뮤테이티브 하고,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2의 오메가 세타와 2의 마이너스 오메가 세타고, 여기서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그 V와 N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뭔가 사인 세타 하고, 여기서 오메가라는 새로운 어떤 벡터가 사인 세타 하고 뭔가 V랑 N의 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새로운 방향, 즉, N과 V의 둘 다 수직하는 어떤 새로운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V와 VN의 각각의 커터니온 곱한 결과를 서로 더해주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2NV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꺼냈던 반사식에 집어넣게 되면, 커터니온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V 플러스 NVN 플러스 VN 제곱인데, 여기서 N 제곱 같은 경우에는 커터니온의 주기성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N이 0, N이고 N 제곱이니까
N 쿼터니온 곱을 하면, 쿼터니온, N 쿼터니온 곱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걸로 하면 이제 사인 세타니까 날라가고요. 얘는 코사인 세타니까 그 마이너스 n제곱이 되는데 얘 그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 0도 해서 마이너스 n제곱이 되는데 이 경우에 n은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n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제 v 프라임은 nvn이라는 그 쿼터니온 리플렉션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어떤 평면에 수직하는 n이라는 벡터가 있다는 기존에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v랑 n이 서로, 우리가 그 반사시키고 싶은 어떤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v라는 벡터가 n이랑 평행하면 이제 v는 마이너스, 반사된 v 벡터가 마이너스 v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v 벡터가 n이랑 수직하면 당연히 반사된 V 벡터가 기존의 V랑 같게 되겠죠. 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빨간 선을 친 거 아래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U 프라임이라는 여기에 오메가라는 평면과 V라는 어떤 평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리고 U라는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사된 벡터는 이제 U 프라임이 되겠죠. U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V에 수직한 MV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제 MVU, NV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메가라는 평면이 있고, 거기에 수직한 벡터를 n 오메가라고 한다면, 한 번 반사된 벡터를 두 번째 평면에 반사시키면, U2 프라임이라는 반사 벡터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U 프라임, U 프라임 앞에다가, 그, 오메가라는 평면에 수직한 벡터 n 오메가를 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n 오메가 nv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묶을 이렇게 묶고 가운데 u만 남겨놨을 때 n 오메가 nv가 묶이고 그 다음에 nv n 오메가가 묶이게 되는데요. 얘가 q랑 q 스타가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Q는 N 오메가 N V고 N 오메가 N 플러스 V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NC 아까 여기서 나왔던 오메가 벡터와 같은 오메가 벡터 같이 두 개의 벡터의 수직하는 어떤 새로운 벡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얘를 이렇게 N 오메가와 N V를 코터니온 곱을 한 결과를 Q라고 하고 나타내면 Q와 Q 스타가 되는데 역시 서로 NV 순서로 곱했을 때와 VN 순서로 곱했을 때,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퓨어 커터니온 부분이 이렇게 서로, 어, 부호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얘를 만약에 Q라고 한다면, 이제 얘는 Q 스타, 즉, 켤레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2의 NC라는 표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그리고 U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2의 마이너스 NC 세타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U, 이제 U도 어떤 임의의 커터니온이고, 얘도 임의의 커터니온인데, 역시 얘를 NV라고 하고, 이거의 순서를
바꾸면 VN이 되고, VN으로 순서를 바꾸면 이제 2의 NC 세타, 2의 NC 세타, 그 다음에 U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 곱셈을 해서 2의 NC 세타, U가 되는데, 여기서 2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샌드위치 연산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V와 오메가 사이가 세타인 어떤 평면 두 개, 아, 사이가 세타인 평면 두 개 사이에서 두 번 반사를 시킨 결과는 그, 우리가 아는 2의 뭔가 오메가 세타, 즉, 커터니온 또는 익스포넨셜 복소 형식으로 나타낸 회전 결과가 SO3의 회전이 결과로 나오는데요. 그 커터니온 회전할 때 2분의 세타로 2분의 세타를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타로 하면 2세타가 나오니까 2분의 세타로 해서 세타만큼의 회전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코터니온은 그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뭐 n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전 코터니온을 설정해서 QVQ라는 결과가 V를 회전시킨 결과로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반사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고, 반사로 하는 방식은 일단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된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납득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하이퍼스페이스 그러니까 하이퍼스페이스 R4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어떤 영상을 찾아서 그 방식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퓨어 코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I랑 J랑 K라는 걸로 나타내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플러스 I, 그리고 마이너스 I, 그리고 플러스 J, 마이너스 J,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K라는 어떤 그 세 가지 벡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벡터 코디네이트처럼 이렇게 나타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임의 V라는 어떤, 코- 네, 그, 잡, V라는 유닛 커터니온이 있을 때, QV를 곱한 것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회전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VI, 마이너스 I 방향으로 하면 이제 VI라고 할 수 있고, 잠시만요.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V는 뭐라고 적지? 네, 일단 VI라고 하고, 그리고, 어, VQ 같은 경우에는, VQ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I 방향으로 역시 V를 이 오른쪽 회전시키기 때문에 얘네가 QVQ 스타를 하면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총 곱하기 2 회전을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R4에서 그, 이 커터니온은 어떤 그러니까 4차원 부의 3차원 그 약간 3차원처럼 생각되는 껍데기로 이걸 생각하면 여기서 그 어떤 이 구 껍질 위에서 지점이 커터니언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이 어떤 그 단면에 그 구의
단면, 최대 다이아미터 단면을 그 시각상으로는 평면이지만 3D, 실제로는 3D IJK 스페이스, 즉, 복소평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복소평면이라고 하고 얘를 생각했을 때, 어떤 여기 세로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있으면, 이제, 이쪽 방향은 복소평면상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 파트라고 생각한다면요. 여기는 이제 xi 플러스 yj 플러스 zk.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 xy, z는 이제 임의의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런 식으로 커터니온이 있을 때, 이 쿼터니온을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쿼터니온을 기준으로 그 두 바퀴를 돌린다. 그래서 아, 큐스타, 큐스타가 아닌데? 마이너스 큐스타, 마이너스 큐. 그래서 이 큐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이 큐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두 바퀴 돌렸을 때, 그, 먼저 QV를 계산하고 VQ 스타를 계산해서 이제 샌드위치 연산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가 이제 0, 영파이 기준으로 하고 여기가 0파이 기준으로 이쪽으로 돌아서 2파이로 가고 이제 이쪽으로 4파이 즉 커터니온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4파이까지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3D 그래픽스라던가 로보틱스에서 그 값이 RPY처럼 그 회전이 겹치는 문제를 그래도 최대한 줄이고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약간 어떤 디스크리트한 값 사이의 보완 값들에도 유리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분야 지금까지 일단 커터니온 샌드위치 연산을 오늘은 진행을 해봤는데, 설명을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여기서 일단 회전에 대한 어떠한 이론 자체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된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응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력학이나 뭐 궤적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밖에 응용 분야가 뭐 로봇 학습, 센서 융합, 제어 이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는데요. 그 회전 공간에서의 부드러운 경로 생성이라던가 최적 경로 계산하는데 이런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지금 회전 SO3에서 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스몰 SO3, 즉,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 영역에서 그러니까 리 대수에서 이제 리 그룹의 회전 SO3까지 내용을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3D 공간에서 전체 운동 표현, 즉 3D 변환 전체에 대해서, 어, 앞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 그룹과 리 대수가 이전에 나왔었지만 이제 리 띠오리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 전체 변환 같은 경우에는 SO3가 아니고 SE3로 이제 얘기가 더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저 마지막에 네, 저거 어떻게 그 QV 저거 무슨 뜻인지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일단 어떤 영상을 참고로 해서 그 설명, 네, 그 설명을 약간 그대로 거의 가져온 건데, 이게 커터니온이 마이너스 I, 그 커터니온에서 복수수 그 파트가 마이너스 i가 있고 플러스 i가 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i 기준으로 이제 오른손 법칙으로 마이너스 i 쪽 방향으로 그 회전을 시키면 네, 그 마이너스 i를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오른손 나머지를 감으면 이제 이쪽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 잘 나오는구나. 이게, 이 연산을 이제 하면은 V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커터니언 곱은 커터니언 회전과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I라는 축을 기준으로, 네, 역시 오른손 검지가 아니고 엄지를 그 I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을 감으면 역시 똑같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IV라는 연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1번 회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회전을 진행하면 곱하기 2배의 그 회전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영상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게 형태로 보자면 IV-I라서 샌드위치 연산을 약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나요? 저 뭐지? V 곱하기 마이너스 i가 회전인 얘기를 했었나? 잘 제가 발표할 때는 아마 그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1번 설명하면서는, 그러니까 커터니온 곱이 커터니온 회전이다라는 내용을 여기 MVV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근데 안, 네, 올라가 보면은 잠깐만 네, 다시 아까 여기 반사 이거 할 때 네, 보면은 그 커터니언 곱하면은 네. 그냥 다른 거 나오잖아요. 아예 이게 회전은 아니잖아요. NV가 회전은 아니잖아요. NV가 회전인가? MV가 커터니온 곱이 회전이 아닙니까? 지금 뭐지? 잠시만, NV를 하면은 앞에 네, 스칼라 하나 붙어 있고 뒤에 이제 그 크로스 프로덕트한 벡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NV는 아직 회전이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아, 있었는데 아닌가? NV 잠깐만. 회전 맞아요? 그러네요. 네네, 맞습니다. 포토니온 단순곱 자체는 회전이 아닌데, 그, 네, 그죠? 조금 설명이, 네? 중간에 뭔가, 이거가 좀, 난 것 같은데. 스텝이 생략됐나? 이게,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일단 VI가 있을 때, V가 어떤 유닛 커터니온이고, I는 이제 그 회전 축으로 생각해서, 얘네 둘을 보면 이게 회전이 그러니까 커터니온 곱이 회전이 아니고 그런 얘기는 영상에서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퍼스페이스 기준에서 그 어떤 어떤 뭔가 i라는 아니, i라는 축과 마이너스 i라는 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i라는 축과 플러스 i라는 축이 있을 때 여기 이 둘레를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약간 요런 얘기를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잠깐만요. 그리고, 그, 혹시, 저기, 아까 마이너스 i랑 i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네. 반대 방향 아닌가요, 혹시? 둘 다 오른손 법칙을 쓰면, 예를 아, 들어서, 잠깐만. 네. 마이너스 i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가는 방향이라고 하고, 네. i 방향이 이렇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면, 네. 그럼 이게 반대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가는 방향은 반대가 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 그렇나요? 그래서, 더하면 0이 돼야 되지 않나요? 0이 되는데, 네. 네.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i랑 i랑 더해서 그냥 산술적으로만 더해도 0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요. 네.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도 제가 아까 오른손 법칙을 그대로 그냥 설명을, 아니, 그대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V랑 마이너스 I 순서대로 곱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V에다가 앞에다가 그 회전축이 그러니까 앞에다 곱해지느냐, 그리고 뒤에다 곱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오른손 법칙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뒤에다 썼을 때는 네, 이 반대 방향, 원래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뒤에다 썼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돌고, 그리고 그 앞에다 썼을 때는, 회전축을 앞에다 썼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돈다라고, 제 생각에 영상에서는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네. 아니요. 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왜냐면 제 설명이 많이, 이 직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쪽에서 맨 처음 부분에 제가 뭔가 놓친 것 헷갈리네. 같은데 좀 네. 많이 위에 있거든요. 네. 거의 처음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그 밑에요. 그 이렇게 막 화살표 회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그거요. 네. absolute에서 그 동그라미 1번이라고 돼 있는 거는 180도 회전한 거죠? 잠시만요. 아, 네. 90도가 아니고 180도시. 90도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빨간색이. 네, 네. 아, 네. 네. 제가 그러면, 지금, 네. 그림을 잘못 네. 그리신 건가요? 네, 그 아,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80도, 그러니까 180도 회전인데 90도, 그러니까 180도 회전인데 지금 여기에다 90도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180도인가요? 90도인가요? 그 네모 2번, 빨간색 네모 2번이요. 아, 둘 다 180도 회전, 전부 180도 회전 적용한 그러면 그, 쟤는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잠시만요. 얘는 그러니까 파란색이 먼저 올라간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Z1이 지금 여기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파란색을 역시 180도 회전시키면, 그럼 잠시만요. 이렇게 그러네. 되죠, 지금. 네, 제가 지금 잘 해놓고, 이 부분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네요. 네, 90도만 90도인 거죠? 회전해야 되는데 180도 회전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기준으로. 그래서 저기 듣다가 좀, 뭐지, 90도이면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게 새로운 네네네. 거고, 네네. 90도 맞구나.
네, 저도 이거 트랜스포메이션 보면서 조금 혼동이 좀 많이 됐는데, 네. 이게 그, 뭐지? 어,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뭐지? 그 시작점도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네, 에, 이게 그러니까 좌표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좌표계만 네, 좌표계만 나타내는데요. 편의상 그래서 좌표계 그 그림 자체는 좌표계 트랜스포메이션이 맞고 그 이제 전역이랑 상대를 비교하려면 이제 상대는 네, 그 새로운 좌표가 새로운 좌표계에서 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좌표계만 트랜스포메이션 했고 실제로는 이제 어떤 P라는 벡터가 있으면 네, 그 P라는 벡터에다가 이런 순서로 매트릭스를 곱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P 음, 벡터를 그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리질 않아서. 근데 트랜슬레이션이 리니어가 아니죠. 아니요. 리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선형 움직임입니다. 리니어 움직임 약간 그 맞습니다. 선형대수 네, 스타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트랜슬레이션이 0이 아니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뭐지? 스칼라 곱을 했을 때 스칼라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니까 네. 미묘하네. 이게 리니어 알제브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다른 아,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 매트릭스로 저렇게 표현이 된다는 게 조금 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러니까 그 3D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4x4 행렬로, 4x4 매트릭스로, 여기가 3x3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고, 0, 0, 0, 그리고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그 수직 이동값 값이 음, 들어가는 변한 행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션이 없는 순수 트랜슬레이션의 로테이션 부분이 당연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여기는 이제 X축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Y축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Z축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트랜슬레이션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로테이션 얘기만 계속 하다가 여기서 그림이 그리기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트랜슬레이션 얘기를 좀 꺼내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솔직하게. 트랜슬레이션은 쿼터니언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좌표계를 쿼터니언으로 잡고 하는 거예요? 4 곱하기 아, 4가 되니까 조금 아니요, 아닌가? 이거는 그 커터니언이랑 다른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는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 약간 고려하지 않고 일단 4x4 매트릭스 또는 뭔가 2차원 이제 직선 이동 같은 경우에는 3x3 그 매트릭스 기준으로 여기 그러면 이 부분, 이게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P가 실제로 어떤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A 곱하기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잠시만요. 여기서 그러니까 4x4 매트릭스가 이거죠. 있으면은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그 4x4가 아니고 그 2차원 평면 기준으로 말씀, 그러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0, 1.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A가 지금 Y, 여기서 지금 XY,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있는데, 로테이션 I, 고 X축으로는 0, 이동이 없고, Y축으로는 지금 이만큼 이동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1, 1을
네, 그 어떤 벡터 P를 11 넣으면 음, 그, 잠시만 110 3 3이니까 110을 넣으면 이게 저 0은 뭐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음, 여기 이 부분은 스케일링 벡터라고 하는데 여기 그냥 3D 리지드 변환에서는 여기가 그 음, 음, 이 여기 라인을 111로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맞춰주는 추가적인 그 3x3 행렬을 위한 추가적인 추가적인 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0 하고 어, 잘 모르겠다. 음, 그러니까 좀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뭐지? 3차원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은 3x3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음. 4x4로 한다고 하시는 것도 조금 뭔가 또 내가 뭘 어, 처음에 네. 설명하실 때 뭘 빼먹었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사실 그 3차원 전체 변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러니까 직선 이동이 그림이 그리기가 쉬워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 네, 근데 네네네. 약간 변화를 좀 그리고 정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바이사 매트릭스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2번 적용시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 한번 잠깐 해볼까요? 음, 이제 해서 이게 제로가 있고 X축 기준으로 45도 그리고 Y축 기준으로 45도로 한다면 이제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있을 때 그 A, B 순서로 하면 릴레이티브 그 B, A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A, B 곱이 되니까 실제로 회전하는 것도 보면 X0, Y0가 있고 그다음에 음, X 기준으로 45도 어, 그리고 Y0, Z0가 있을 때 X 기준으로 45도면 이제 약간 Y1, Z1 그다음에 여기는 기준이 계속 X0로 회전시키는 거랑 Y0로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 음. Y0 기준으로 얘를 회전시키면 이제 그리기가 갑자기 되게 힘들어지네요. 네네. 약간 요런 식으로 Y2, Z2, 이게 앱솔루트 기준이고,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기준으로 X0로 회전시킨 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그, Z가 계속 똑같네. 잠시만요. 릴레이티브 기준으로는 이제 Y1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그리려니까 헷갈리구나. X0 기준으로, Y0 기준으로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Y1 기준으로 X0를 회전시키면, 아, 약간 요런, 음. Z2, X2. 이게 릴레이티브. 약간 요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
Y0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느냐, 아니면 Y1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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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거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로테이션만으로는 요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설명 감사합니다. 그,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이 S3 상에서 커터니온이란 점이 찍힌다라는 거는 원래부터 그냥 여러 번 듣고 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커터니온이라는 S3, 즉 S3가 감싸고 있는 4차원 구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이 복소평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독소평면은, 독소평면은 아니겠죠? 조금 다르겠죠? 3차원으로? 아, 3차원 R3가 나오겠죠? 가운데가? 아, 근데 지금 S3도 원래 저렇게 못 그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간략화 하셨다시피, 저기 안쪽에 저 노란 부분도 원래는 R3의 일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3차원인데 좌표축이 IJK로 주어진. 아, 네. 그 IDK 좌표가 주어진 거긴 한데, 그거를 그냥 평면으로 나타내고 네, 그냥 뭐 낸 거죠. 네. 찌그러뜨렸다고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음, 네, 저 그림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저 QV가 회전이다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 페어 회전이 나올 텐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반사 정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반사는 덕분에 찾아볼 생각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예. 저게 디멘전이 뭐 필요는 없겠지만 현실에서 디멘전이 올라가면은 그 쿼터니언 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반사 똑같이 해도 조금만 올리시면 그 다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주신 거 있잖아요. 다 네. 너무 좋았는데 여기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거 여기 지금 조금 하나 한 페이지 더 위에 네, 여기 저 반사가 저렇게 쓰여지고 그다음에 커터니언 곱에서 지금 관찰하신 게 그거잖아요. NV 더하기 VN이 네. 마이너스 2 NV 저 이너 프로덕트 한 값이 나온다. 네. 네, 저게 되게 키가 돼가지고 그 혹시 뭐 찾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클리포드 멀티플리케이션의 그 핵심이거든요. 네. 네, 클리포드 멀티플리케이션 관련해서, 그니까 뭐, 맷제곱도 나오고, 약간 이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고, 실제로 제가 반사와 커터니온이라는 키워드로 찾았을 때, 클리포드 대수까지 이어지는 설명을 시도한 어떤 웹페이지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일단 참고 자료로만 올려놓고,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그 내용을 그, 아직 보고 이해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너무 딱 써먹기 좋게 생겼잖아요. 네, NVVN이 마이너스 2 NV가 나오는데 반사할 때 딱 저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V 프라임에.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반사 아이디어가 디멘전이 올라가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스페이스가 그렇게
나이스하지가 않아서 아, 아무튼 좀 그냥 참고로. 네, 네, 오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진짜. 네. 아이디어 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키워드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 그러면 정경 교수님 코멘트도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뭐 별로 코멘트 할 거 없는데요.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나 코멘트가 또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네, 발표 여기까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그전보다 조금 짧게, 네,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레코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